이제 오늘은 모델링 이제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팔로움이라는 명령어를 쓸 겁니다. 자, 먼저 제가 여기다가 라인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적당히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적당히 한번 그려보시죠. 이 선과 수직이 되는 면, 즉 이렇게 되겠죠, 그죠? 선과 수직이 되는 면에다가 제가 원 하나 그려보죠. 이렇게요. 자,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시죠. 화살표를 누르면 방향 지정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려지는 방향 지정하고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선택을 하세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경로라고 부르면 됩니다. 우리 내비게이션에서 경로를 탐색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찾아가는 길, 경로라고 해요. 보통 패스라고 합니다. 패스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경로가 됩니다. 경로를 선택하고 팔로우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원을 클릭해주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명령어 누르고 단면 클릭하고 그 다음 선을 이렇게 따라 그리면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사실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일단 명령어 선택, 그 다음 원 클릭, 그 다음에 선을 쭉 따라갑니다. 클릭. 그러면 이렇게 그려져요. 이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경로 선택하고, 명령어 선택하고, 원 클릭. 그러면 이렇게 쉽게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거 그리기 전에, 자, 한번 다시 보시죠. 이레이즈. 서클, 원을 그릴 겁니다.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자, 다시 라인, 이렇게 중심선을 잡아서 선을 그렸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죠. 그 다음에 다시 서클을 그릴 겁니다. 서클, 화살표를 이용해서 방향을 지정하고 이렇게 반지름을 그려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반만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모습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그 다음에 절반을 지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절반을 지울 거예요. 자, 지워보시죠.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이 원의 중심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 원의 중심에 있는 거죠. 맞습니까? 이걸 맞추셔야 돼요. 이거 안 맞추면 나중에 모양이 요상하게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원을 선택하고 팔로우 미 그리고 반원 클릭. 그럼 구슬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보세요. 원을 선택하고 팔로우 미 반구를 클릭. 반원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렇게 구슬이 만들어집니다. 한번 해보시죠. 모양을 조금만 바꿔볼까요? 자, 렉탱글. 대략 이런 모양이에요. 자, 카피, 라인. 다시 라인. 여기는 서클이요. 엘립스가 없으니까. 자, 대충 그리고 스케일로 찌그러뜨려 봅시다. 자, 이동하기.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끝내봅시다. 자, 선을 그냥 여기서 마무리. 자, 이레이즈하고, 여기도 이레이즈하고, 여기도 이레이즈하고, 대신에 여기는 일직선으로 쭉 올렸습니다. 여기도 일직선이고요. 자, 여기 반 지우고요.
여기는 선을 맞고, 자, 옵셋. 자, 그리고 이렇게 조금만, 많이 하지 말고 조금만. 그 다음에 역시 필요 없는 거 지우고, 자, 네, 이렇게. 자, 제가 원한 건 요겁니다. 뭐의 단면일까요? Y자. 자, 원 선택하고 팔로우 미 그리고 클릭. 그럼 Y자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회전하면서 지금 팔로우 미는 경로를 쫓아가면서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경로가 원이면 어떻게 돼요? 회전하면서 그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원 선택하고 팔로우 미 단면 클릭하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서클 원을 적당히 그리겠습니다. 그 다음 푸시 앤 풀로 조금만 컨트롤 키를 눌러서 한 번 더. 아주 조금씩 올라갔죠? 맨 위에 면 선택하고 스케일. 컨트롤 키 누르면 중앙으로 이렇게 모인다고 했습니다. 적당히 이렇게 중앙으로 모아주세요. 다시 푸시 앤 풀 쭉 끄집어냅니다. 다시 컨트롤 키 누르고 조금만. 이때 스케일. 컨트롤 키 누르고 자, 이렇게 크게요. 다시 푸시 앤 풀 컨트롤 키 누르고 조금만. 다시 선택하고 스케일. 컨트롤 키 누르고 자, 단면을 살펴보셔야 돼요. 무작정 이렇게 커지면 안 돼요. 적당히 크게. 이 곡선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곡선이 나와야 되게끔. 다시 푸시 앤 풀 컨트롤 키 누르고 적당히. 그 다음 스케일. 컨트롤 키 누르고 자, 다시 푸시 앤 풀. 자, 하기 전에 얘네 너무 작게 스케일 됐네요. 전체 선택하고 스케일. 자, 반대로 얘네들은 또 너무 크고요. 스케일. 자, 다시 푸시 앤 풀 컨트롤 키 누르고 다시 이번엔 옵셋. 다시 푸시 앤 풀. 어떤가요? 똑같이 Y자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 방법으로 3D Max가 제품 모델링 합니다. 이 방법으로 모델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방법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런 방문 손잡이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요. 자, 서클 화살표로 방향 맞추고 반지름 30. 되게 작죠? 기억나시죠? 네, 우리 그 30mm짜리였죠? 그 다음 푸시 앤 풀. 자, 대략 얼마 나올까요? 10mm? 네, 좋습니다. 그 다음 다시 여기서 푸시 앤 풀로 면을 이렇게 조금만 돌출시켜 주세요. 그 다음 스케일로 줄입니다. 적당히 줄이셔야죠. 0.3. 다시 푸시 앤 풀. 자, 15mm. 다시 큰 컨트롤 키 누르고 5mm.
자, 이때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건 바로 여기죠. 자, 중심선에서 이 중심선에서 수직으로 올라가는 바로 이 면과 이 면을 체크하는 겁니다. 여기를 체크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주세요. 이렇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여기를 이렇게 반으로 나눈 이유는 곡면은 푸시앤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곡면은 푸시앤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절반을 지우고 여기를 나눕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평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푸시앤풀이 되는 겁니다. 정 안 되면 빼면 돼요. 여기가 지금 면이 있어서 그런 건데 이런 식으로요.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 이렇게요. 여기 구멍 난 상태로 만들어 두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가 면이 닫혀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면이 닫혀 있으면 얘가 안 뽑혀 나와요. 안 뽑혀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를 지우고 그 다음에 푸시앤풀로 이렇게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조금 더 요령을 피우면 이렇게 되겠군요. 요 면을 복사를 합니다. 이렇게요. 복사를 하면 되겠네요. 100mm. 자, 제가 100mm 복사했고요. 자, 여기 지우고 라인으로 닫고 여기 지우고 푸시앤풀로. 자, 다음 여기 지우고 다시 라인으로 닫고 다시 여기 지우고 라인으로 다시 닫고. 어떤가요? 문손잡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푸시앤풀이 생각보다 많이 요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리고 면을 어떤 식으로 나눌 것인가에 따라서 이런 모양들이 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렉탱글 100, 푸시앤풀 100. 그 다음 컨트롤 키 눌러서 적당히. 그 다음 여기다 라인을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미드 포인트로. 자, 그 다음 선택하고 스케일로. 자, 줄이면 되겠죠? 자, 이때 그냥 하면 안 되고 여기서 그냥 하지 마시고 여기서 푸시앤풀로 요만큼만 올려주세요. 조금만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동 툴로 얘를 안쪽으로 이렇게 미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안쪽으로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50mm. 얘도 자, 이렇게 안쪽으로 50mm. 중간까지 미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푸시앤풀로 얘는 적당히. 자, 컨트롤 키 눌러서 적당히 올리시면 되겠고요. 자, 모서리. 자, 얘는 이렇게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주세요. 그리고 나니까 여기가 어색해졌죠. 모서리 선택하고 이동하기. 다시 모서리 선택하고 이동하기. 자,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선은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그러면 자, 모양 다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반지 200짜리 원을 그리고 라인, 이렇게 중간점, 센터를 찾아서 여기에서 이렇게 Z방향으로 300mm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 다시 여기서 자, 빨간색 축 방향으로 선을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잡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먼저 원을 선택하고 팔로우 미로 이 삼각형을 클릭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원뿔인 거죠. 원뿔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 옆에 있는 거는 육각형이네요. 폴리곤, 육각형, 그 다음 반지름 200, 다시 라인, 똑같죠? 중심선을 찾아야 되겠죠? 자, Z방향으로 300, 그 다음 똑같이, 그 다음 폴리곤 선택하고 팔로우미. 그러면 이렇게 육각뿔이 만들어집니다. 원을 이용해서 그리면 원뿔이, 폴리곤을 이용해서 그리면 다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요 아래까지 한번 쭉 해보시죠. 사각형으로, 구슬로, 도너츠로. 지금 설명할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모양을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렉탱글, 푸시 앤 풀, 그 다음에 다시 여기다가 서클을 그렸습니다. 푸시 앤 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각형과 이 원기둥이 두 개가 붙어버린 겁니다. 그죠? 트리플 클릭하면 알아요. 금방 붙어버리죠.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이 사각형 따로, 이 원기둥 따로, 따로따로 만들고 싶어요. 이럴 때는 방법을 달리해야만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어떻게 달리하느냐? 트리플 클릭한 다음에 오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여기 Make Component하고 Make Group이 나와요. 컴포넌트는 좀 후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Make Group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전체가 하나의 그룹으로 묶이게 돼요. 재질을 주더라도 이렇게 한 번에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이 안쪽에 따로따로 재질을 주고 싶어요. 그러면 오른 버튼 누르면 이렇게 Edit 그룹이라는 메뉴가 나와서 이렇게 그룹을 따로따로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요. 자, 따로따로 수정된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점선 테두리선이 있을 겁니다. 자, 이 점선 테두리선 바깥쪽으로 클릭해주면 다시 클로즈가 됩니다. 이 오픈, 그러니까 에디트 그룹 말고 그냥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바로 에디트 그룹으로 들어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서클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붙지가 않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작업을 할 때는 전부 다 그룹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메이크 그룹 한 뒤에 그리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서로 부품과 부품들 사이가 서로 다 떨어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서로 부품이 다르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도 메이크 그룹.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 이렇게 다른 객체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객체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다른 객체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작업해버리면 다 붙어버립니다. 면이 다 붙어요. 그래서 작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메이크 그룹을 한 뒤에 그리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과지물을 그릴 겁니다. 자, 보시죠. 먼저 높이 방향으로 렉탱글 이렇게 높이 방향으로 요령이 뭐냐면 여기를 읽어보세요. 가로, 세로 이렇게 잡혀 있죠? 자, 그러니까 50, 100 푸시 앤 풀 800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우리는 어레이를 배웠습니다. 그죠? 자, 테일 여기서부터 1550입니다. 여기까지. 그죠? 자, 잘 생각해 보시죠. 이 끝에서부터 여기까지가 1550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얼마일까요? 50을 빼고 1500이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다시 볼까요? 자, 이 끝에서부터 여기까지가 1550이죠. 이렇게 1550이죠.
라인을 좀 그려볼까요? 다시. 이 끝에서부터 끝에까지가 1550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가 돼요? 50이 빠지니까 1500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지우고 선택하고 이동하기. 컨트롤 키를 눌러서 복제하는 거죠. 1500 엔터.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곱하기 3개. 아니 나누기 3개. 그러면 자동으로 딱 맞춰지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가 돼요? 450 들어가는 거 맞죠? 자, 한번 해보시죠. 렉탱글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면 되죠? 끝점에서 끝점으로 대각선으로 그리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높이는 50이죠? 자, 푸시 앤 풀 50.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트리플 클릭하고 메이크 그룹. 자, 그 다음에 똑같아요. 복사하기. 끝에 맞추고 나누기 2. 그러면 모양 만들어졌네요. 자, 하는 김에 자, 함께 선택하고 복사하기 곱하기 2. 그러면 금방 만들어지죠?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계단을 모델링을 할 거예요. 보시면 200이 4개네요. 800에 600에 400입니다. 자,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먼저 이 형상을 보고 어떻게 그리면 편하게 그릴 건지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디서부터 그릴 것인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밑바닥을 그려서 돌출할 건지, 아니면 정면을 그려서 이렇게 돌출할 건지, 아니면 이렇게 우측면을 그린 다음에 돌출하고 이렇게 할 건지 먼저 형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그려야 편할까? 자, 두 가지 방법만 보여드리죠. 렉탱글 800, 600. 그 다음 푸시 앤 풀 400. 자, 그 다음 모서리 하나 선택하고, 자, 끝까지, 여기 끝까지. 이해되시죠? 여기 끝까지. 대신에 나누기 하나, 둘, 셋, 4개. 그럼 4등분 된 거 보이시죠? 그 다음 푸시 앤 풀. 자, 여기는 300, 여기는 200, 여기는 100. 끝났네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렉탱글 800에 600. 나누기를 먼저 하는 거죠. 자, 이렇게요. 나누기 4. 푸시 앤 풀 400, 300, 200, 100. 자, 어떤가요? 똑같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만들어졌을 경우 면이 돌출한 거에 따라서 나눠지니까 이레이지를 지워줘야죠. 또 하나, 밑바닥이 여기 오픈되어 있죠. 자,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건 모서리 하나만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럼 자동으로 닫힙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렉탱글 화자 이렇게요. 800, 400. 자, 선택하고 이동하기. 끝까지 가서 나누기 4개. 다시 선택하고 복사를 하는데 역시 나누기 4개. 그러면 지우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 푸시 앤 풀 600. 어떤가요? 그려지는 방법은, 그러니까 그리는 방법이 다 다른 거죠, 지금. 제가 3가지 그렸지만 3가지 다 다른 방법으로 그렸죠? 그렇지만 어떤가요? 결과물은 똑같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그려야지 편할 것인가.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처럼 해보시고, 다 하신 분들은 그 밑에 여기까지, 얘네들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바닥을 먼저 만들어도 좋고, 벽면을 먼저 만들어도 좋고, 자, 이렇게요. 화살표로 눌러보면 되겠고요. 300, 690, 그 다음에 푸시앤풀 30,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뭘 해줘야 돼요? 메이크 그룹이요. 메이크 그룹을 해야만 형상이 나오겠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가 540입니다. 자, 테이프로 이렇게 540, 그 다음 복사하기, 다시 한번 렉탱글, 자, 푸시앤풀 30, 트리플 클릭, 그 다음에 메이크 그룹. 항상 뭘 만들든 메이크 그룹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동하기, 아니 복사하기, 나누기 2개, 맨 위에 거 삭제. 그러면 기본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1500, 600, 그리고 이런, 다시 1500, 600, 그 다음 푸시앤풀 30, 트리플 클릭, 반드시 메이크 그룹. 자, 다시 한번 여기서 렉탱글, 자, 화살표 방향을 눌러서 방향 맞추고, 그 다음에 가로 먼저네요. 600, 690, 그 다음 옵셋 30, 가운데 지우고 푸시앤풀 30,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이 부분이 좀 난감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없다면, 그냥 이렇게 다리로 돼 있다면 나중에 여기가 처짐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가 있어서 휨을 막아줄 수 있겠죠. 아무래도 하중이 정확하게 딱 분산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생긴 책상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완성시켜 보시죠. 바로 이거예요. 바로 여기. 우리가 치수 재는 거는, 아니, 각도, 그러니까 거리 측정하거나 이건 배웠을 겁니다. 디멘전입니다. 치수예요. 자, 치수를 누르고 점 2개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그러면 방향은 자동입니다.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이렇게 방향이 자동으로 나와요. 자, 어떤가요? 자동으로 치수 기입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치수의 특징은 항상 화면을 바라본다는 사실인 거죠. 그 아래 보시면 지시선입니다. 텍스트예요. 이렇게 클릭하면 면적이 이렇게 딸려 나오는데 이때 클릭하시면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과제물에는 여기에 MDF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자, MDF 슬래시 우드 필름 마감, 자,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내용이 들어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그 아래 보시면 바로 여기 A자 있죠. 얘는 3D 텍스트입니다. 자, 3D 텍스트 클릭하고
자, 그러면 여기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글씨 서체라든지 크기라든지, 자, 그러면 이렇게 글씨를 쓸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글씨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3D 텍스트를 한번 써보시죠. 자, 3D 텍스트 여기 보시면 별건 없는데 여기 필이라는 걸 채우면 익스트루드가 나옵니다. 글자 크기가, 얘는 글자 크기예요. 예를 들어서 20mm, 그 다음에 글자가 25mm 돌출. 그러니까 이렇게 돌출된 글자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어떤가요? 3D 텍스트 맞나요? 자, 스케일로 얼마든지 조절 가능하겠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렉탱글 전체 크기가 500이 500이네요. 그 다음 100mm씩이고요. 자, 100mm 곱하기 5개. 그 다음 여기 있는 요선이, 그죠? 자, 이렇게 100mm. 여기 있는 이 선이, 자, 이렇게 100mm. 그래서 이렇게 뉘열자가 된 거죠. 그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반지름 20이고 여기는 120입니다. 그죠? 테이프로 이렇게 120mm짜리 하나 그렸습니다. 아크. 투포인트 아크예요. 이 투포인트 아크는 시작, 끝이죠.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 색이 그냥 이상한 색이죠. 그죠? 근데 쭉 내려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얘가 선홍색으로 싹 바뀔 겁니다. 그죠? 이게 그 정확하게 중심이랑 딱 맞았을 때예요. 탄젠트가 됐을 때입니다. 이때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120이었으니까 여기는 20일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쭉 따라 내려오다가, 아이고, 쭉 따라 내려오다가 더블 클릭. 이해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쉬운 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선홍색이 됐을 때 이렇게 그리시면 쉽고 빠르게 그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뭔가 안 해도 금방 그릴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